네, 안녕하십니까. 2학기 한대부고 통합과학 수업을 맡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. 오늘은 2학기 수학과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먼저 한대부고 세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. 8월 19일 월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총 6회 수업과 한 번의 직보로 수업을 구성되어져 있습니다. 통합과 개념책과 주간지 그리고 클리닉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2학기 점수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.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시험 기간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지부터 먼저 우리 학부모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진도 같은 경우에는 1, 2주차에 걸쳐서 먼저 고난이도 파트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특별히 이번 주차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파트가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화 한원 부분과 중화 반응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여 1, 2, 3주차에 걸쳐 좀 고난이도 파트를 나가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클리닉 같은 경우에 1, 2주차에 걸쳐서 좀 초반에 좀 많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.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국어나 영어나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앞주차에 걸쳐서 좀 클리닉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한다는 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로 그 다음 주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차별로 테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험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지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성적 확인만으로 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차별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부족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마다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공유합니다. 먼저 리뷰 수업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전주차에 했었던 중요 대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것이고요. 그 이후에 누적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꼭 테스트를 통한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그 학교 시험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도 2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 진행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 때는 이제 단원 내용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문제 유형들을 좀 알아보고자 한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유형들을 바탕으로 주간제에 있는 문항들까지 같이 풀어보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2020년부터 23년까지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랬을 때 먼저는 산화한원 반응,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 부분이 화학 파트의 주된 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 물리 파트 강의에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이 가장 많은 문항이 나오고 있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. 따라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역시나 물리화학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보면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지구 환경 변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둘 다 지구과학 부분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난이도 자체가 이 부분에서 향상되어서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질 시대와 그 다음 지구 환경 변화를 통한 이러한 지구과학 파트까지도 같이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하다라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우리 한대보고만의 내신 기출 포인트 총 3가지 정도로 전 정리를 했습니다. 먼저는 부교재의 연계성과 수능 모의고사라고 먼저 잡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부교재로 있는 완자나 기출필과 같은 주요한 문제집들에서 중요 문제들을 꼭 선별을 하셔서 그 문항들을 변형시켜서 내신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문항들이 결국 나오는 것은 고2, 고3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이 변형되어서 나온다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연계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물리나 화학 파트에 대하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로 학교 기출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부분은 학교 기출 문제가 계속해서 유사 문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기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유형들이 그 다음 나올지를 좀 확인을 하여야 이 문제들에서 우리가 잘
풀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기출 문제 자체를 좀 테스트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테스트 문항들에서 특별히 기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였다. 그래서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기출 문제들을 좀 냈더니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유형들을 파악하는 걸 봤었습니다. 그래서 2학기 때도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난이도별 문제풀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, 화학과 물리와 지구과학 파트의 문항들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때 어려운 난이도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난이도 높은 문항에 대해서 심화 유형들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문제 풀면서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23년도에 지금 어떻게 시험 유형들이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, 지금 보시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1학기 기말고사 파트가 조금 쉬웠다라는 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매우 높게 나옴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특별히 23년도에는 2학기 때 더 난이도 자체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많이 나왔으므로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올해 나왔던 이제 문제 유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, 이게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작년에 보시면 총 문항수가 24문항 정도로 좀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20문제의 객관식과 4문항이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는데,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둘 다 30문항씩 나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단답형 문항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인데, 이 단답형 문항을 통하여서 문항수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족들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확인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 특별히 화학 파트 문항이 많이 어렵게 나왔었습니다. 그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더니 수능 모의고사 문항에서 거의 대부분 변형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가장 메인 테마가 되는 것 또한 화학 파트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와 관련된 변형 모의고사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이번 시험에 매우 중요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 실제적으로 좀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우리 학교 문제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. 먼저는 산화환원 파트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독특하게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관련된 질소산화물과 관련된 문항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산화환원 파트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였고, 그 다음 21년 2학기와 23년 2학기에 지금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온의 변화,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식도를 가지고 냈다면 두 번째로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의 변형으로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와 모식도를 같이 혼합시킨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것이고,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더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로 중화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, 사실 21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온수와 관련된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고 비율비 자체로 풀 수 있도록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. 이 문항들이 22년과 23년도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 유형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유형과 표 유형을 같이 섞어서 내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표 자체나 그래프 자체가 조금 더 독특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더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과학 파트에 대한 부분인데, 특별히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문항들이 좀 어렵게 나옴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항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모식도에서 그래프 유형으로 바뀌었고 모식도와 같이 나옴을 볼 수 있었고요. 특별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당시,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 수능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능에 역시나 많은 유형들을 확인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교재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공부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학기 기말고사 때 이제 좀 적중했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 주간지에서 많은 부분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는 사설
에서 나오는 이제 기출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들만 선별하였습니다. 이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적중 자체가 이제 많이 됐다라는 사실을 통해 제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수능 문항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판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 한대부고만의 이제 기출 문제들을 다한 것이 이제 문제와 해설지로 다한 것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테스트로 실제적으로도 이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 19일, 그러니까 8월 19일 월요일 죄송합니다.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우리 학생들과 조금 더 자세하게 화학 파트나 물리 파트, 지구과학 파트를 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규 6회 수업과 직부 1회 그리고 클리닉 진행하도록 합니다.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모르는 내용 개념적으로도 그리고 문제 유형적으로도 각 확인하여서 정확하게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관리형 통합과 그리고 꼭 수능처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2학기 때도 동일하게 약속드리는 것이고 학생과의 소통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겠고요.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마음처럼 끝까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